안녕들 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목소리를 밝게 한 친구가 누구냐? 소리를 질르신 분. 기분 좋은 일 있나 봐요. 지난주에 올려드린 동영상 듣고 오신 분 손 들어봐. 선생님이 확인하니까 반도 안 들었던데. 응? 왜 대답이 없어? 대답 안 하기로 하셨습니까? 출석을 동영상 강의를 안 듣고 온 학생들은 손 들어요. 내가 5점을 감점을 시킬 테니까. 손 들었네. 근데 다 손이 어디 가노? 없어지는데 자꾸? 솔직하게 손 들어. 내가 확인해 보니까 19명 들었던데. 아이, 그렇게 안 해도 다 알아. 손 들어 빨리. 내가 저 5점씩 감점이야 지금 손 들은 학생들은. 오늘 안 듣고 오면은 그 들었던 학생 손 들어봐. 응? 김영빈 들었나? 저 못 들었습니다. 근데 왜 손 들고 있어? 지금 내렸습니다. 최현지 네. 양? 네. 듣고 왔어요? 네. 들으니까 어때?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 주로? 뭐 기억. 앞에 그 강의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빼고 교재와 관련해서 그거는 이제 교재가 이제 순서가 바뀐 교재예요. 뭐부터 나왔죠? 뭐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왔죠? 기억에 대한 네? 내용이 앞에 기억? 있었던 거. 아닌데. 그럼 앞에 내용을 들었구나. 기억 향상법. 그 다음 것도 올라가 있잖아. 나동체? 네, 네.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디? 그 사고 과정이랑 언어 응? 체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사고 과정이랑 어, 언어 체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사고는 그게 많이 안 나왔지. 네, 어쨌든 주로 많이 이야기가 됐던, 강의가 됐던 내용이 뭐죠? 그 언어 구조에 대해서 했습니다. 언어에 대해서 했죠, 그죠? 네, 그 언어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나동채 군이 그 고등학교 때, 국어나 영어 배웠던 거하고 어떠냐? 꽤 관련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냥 관련이 많은 것 같다고만 느껴? 듣고 와야지 저 수업이 되지, 나동채군처럼. 어쨌든 이제 앞으로 이제 진도가 선생님이 열심히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앞으로 우리가 이제 오늘 요번 주까지 합쳐서 세 주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사고에 대해서 이제 언어와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은 아마 이게 다음 주 초까지 조금씩 가지 싶지 않나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뭘 할 거냐면은 그 다음 장에 발달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발달까지 나가면은 거의 우리가 한 학기 종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뭐 진도가 더 나가면 나간 대로 다다음 주에, 그러니까 다다음 주가 마지막이죠, 그죠? 그래서 12월 우리가 7일 날 강의를 하면은 이제 그 강의는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7일 날 강의 끝나고 나면 14일 날 우리가 시험을 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수업을 할 수 있는 게 요번 주 2번 하고 다음 주 2번 하고 5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그 2장을 우리가 다 잘 할 수 있으면은 아주 그 행운이 많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 저기 뭐야 중간고사를 우리가 어디까지 봤죠? 감각과 지각까지 봤죠? 학습 봤나요? 예, 학습까지. 학습까지 봤죠? 그러면은 기억, 언어, 사고, 발달 이렇게 세 개 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성격하고 사회 행동 이까지는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뭐 그 저기 뭐야 하여튼 이 정도면은 그래도 저 반 정도는 했으니까 뭐 성공작이라고 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지금 앞으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달까지 해서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고 보고 기억, 언어, 사고, 발달 요 세 개 장이 기말고사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그 출석을 부르면서 일단 출석부에서 여러분들이 출석을 한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 선생님이 출석을 부르면서 그냥 이름을 그냥 지나간 학생들은 출석 점수에 이상이 없다 생각하시면 되고 뭐 대부분 별 이상이 없어요. 그 몇몇 한 2명 정도 그런데 나머지 학생은 뭐 한 번 결석을 했던 2번 결석을 했던 선생님이 3번까지는 결석을 인정해 준다고 했으니까 일단 그 범위 내에 들어가면은 별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 선생님이 지금 가지고 있는 추석부는 교수 학습센터에 올라온 내용은 반영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까지 합쳐서 문제가 되면은 여기서 그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그쪽에 뭐 전혀 안 나오거나 이렇게 굉장히 그 결석률이 많지 않은 다음에는 괜찮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석을 부르면서 그 확인을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그냥 오늘 출석에 선생님이 별 말 없으면 그건 출석 점수가 다 인정이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김동희, 네. 김민주, 네. 김영빈, 네. 김한결, 네. 이지윤, 네. 김주영, 네. 김진호 안 왔구나. 백예림 네. 몇 개 늦어? 됐습니까? 아니 아, 저기 대답이 늦냐고. 바로 했는데, 그래. 이게 멀리 네. 있는가? 외국에 있나? 아니요. 그다음에 김종걸, 예. 김혜민, 네. 서정빈, 예. 그다음에 정용준, 네. 정혜민, 네. 나동채, 네. 최우영, 네. 성현주 안 왔죠? 그다음에 이가경, 네. 하은찬, 네. 장우영, 네. 이상돈, 네. 장정호. 네. 장정호는 아슬아슬하다잉. 그다음에 정기주, 네. 김지민, 네. 이선화. 네. 이선화도 추석부가 깨끗하지가 않아. 근데 뭐 지금은 2번 체크된 걸로 됐으니까 앞으로 잘 나와요. 전원화, 네. 안용민, 예. 김정민, 네. 이민영, 네. 이아름, 네. 최현지, 네. 김종성, 네. 김문호, 네. 김종성. 네. 자네도 아슬아슬해. 네. 최은희, 네. 김소연,
네. 박소연, 네. 김현민, 네. 문종인, 네. 박동현, 네. 임채현, 네. 정채현 안 왔구나. 김화근, 네. 이달향 어디 가셨나? 자, 뭐 출석은 대부분 이번에 여러분들은 다 열심히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 그 조금 전에 두 학생이 이야기한 학생은 앞으로 출석 잘하면은 선생님이 저 출석 인정 다 해줄 테니까 좀 신경 써서 출석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동영상도 한꺼번에 다 보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미리 듣고 필요한 거는 정리를 해서 저기 시험에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교수님, 네? 네, 저 정채연 맞습니다. 누구야? 정채연이요. 아, 이름을 내가 안 부르고 넘어갔다. 저 이름을 괜찮아요. 정채연이 왔다고? 네, 근데 왜 대답을 안 해? 저 랩 걸려서 대답 못했어요. 알았어요. 체크했다. 자, 네, 그래서 그 동영상에는 선생님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언어와 사고 부분에서 지금 보이죠? 언어와 사고. 네, 화면 공유하면 보여요? 보입니다. 네. 네. 입니다. 그 선생님이 동영상 올린 거는 이게 저번 학기에 했던 내용이라서 좀 차례가 바뀌어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는 이제 새 책이 나와서 그 책이 이제 새로워지면서 이제 장에 이렇게 체제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 205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그림이 이렇게 나와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그 선생님이 도안을 한 건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한 개인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은 그 개인의 자아가 있고 그 다음에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와 문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회적 맥락이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자아 속에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이제 마음의 내용들이 있을 텐데 그 마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각 및 지각에서 배웠던 감각 및 지각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그 지각의 형태 지각, 그 다음에 뭐 색채 지각, 그 다음에 운동 지각에서 나왔던 그림들 기억에서 떠올리시죠? 그래서 거기에 지각됐던 내용들이 마음의 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때 지각을 할 때는 실제로 여기처럼 그림을 보고 있는 동안에 보여지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시각적인 정보죠. 근데 이제 선생님이 조금 전에 3장에서 배웠던 감각과 지각의 장에서 배웠던 형태 지각, 게슈탈트 법칙, 뭐 거기에 관련된 영상물, 그러니까 그림들은 지금 기억에서 인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출된 내용들을 우리가 심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상이라는 것은 마음의 상이죠. 그러니까 마음에 만들어진 하나의 시각적인 형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그게 어디에 근거한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보았던 혹은 청각적으로 들었던 그 감각기관에 입력된 정보에 기초한 그런 정보들의 유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04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이제 심상이라는 개념이 위에서 5째 줄에 심상 해서 이미지 혹은 멘탈 이미저리라고 이제 나와 있죠. 이제 그런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기억의 내용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의
세 가지 기억 구조가 있었죠. 감각 기억, 단기 기억, 장기 기억이 있었고, 우리가 보통 기억이라면 이제 장기 기억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장기 기억의 이 심상이 장기 기억에 이렇게 저장된 상태를 우리가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장기 기억의 기억은 어떤 기억들이 있었죠? 기억 구조에는 기억이 안 돼. 일화 기억이나 오케이. 일화 기억 또 의미 기억이 오케이. 의미 기억 또 일화 기억과 의미 기억을 합쳐서 무슨 기억이라 그래? 서술기. 그렇지. 서술 기억. 그 서술 기억에 또 대별되는 기억이 뭐가 있었죠? 절차. 옳지. 절차 기억. 크게는 이제 그렇고 네 종류의 기억 유형이 이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경험한 일화 기억,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세상에 대한 의미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은 자전적 기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자아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우리 문화나 우리 사회와 연관이 되는 지식을 문화적 지식, 사회적 지식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 조금 전에 김종골 군이나 그 다음에 최호영 양이 선생님한테 답변을 할 때 뭘 사용을 했습니까? 뭘 사용해서 선생님에게 답변을 했죠? 사전 지식을 사용. 사전 지식을 사용을 했다. 사전 지식은 내용에 해당하는 거고, 뭘 빌려서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전달받을 수가 있었어? 언어입니다. 그렇지. 언어입니다. 그렇지. 바로 그게 언어예요. 그래서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이 상징적인 형태입니다.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의 사물들의, 그러니까 시각적 심상을 우리가 상징이라고 하진 않죠. 그러니까 시각적 심상은 물리적인 형태를 가깝게 두고 있는 표상 형태고, 상징이라고 하면은 물리적 형태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징이란 말 자체가 이거는 추상적인 말이지만은 여기에 구체적인 말이 뭐가 있나? 뭐 예를 들어서 사과이라면은 사과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사과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먹는 사과를 이야기를 할 텐데, 그 사과의 심상, 그러니까 사과의 여러분들의 시각적인 심상과 사과라고 하는 발음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는 실제 세계와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어는 임의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문화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부호 혹은 상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언어를 사용한 언어와 연관된, 그러니까 사과를 눈으로 보는 시각적인 심상이 아니라 언어적인 형태로 기억을 하면은 그거는 언어적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우리 기억에는, 우리 마음에는 그러니까 지각적인 심상이 있고, 그 다음에 기억의 지식이 있고, 그다음에 언어의 상징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심리학을 공부를 하면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인간의 우리가 마음이라는 것, 혹은 인간의 정신적인 세계라고 하는 것, 그걸 이제 우리가 심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심리 현상이라고 했을 때는 이런 것들을 다 포괄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언어를 사용하거나 기억의 지식을 사용하거나 지각의 심상을 사용하거나 어떤 형태를 사용하더라도 거기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항상 감정적인 요소가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선생님의 강의가 이전에 들었던 강의면은 바로 뭘 하게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들었던 단어를 그 내용을 한 번 더 다시 듣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괜히 기분이 좋아져요. 근데 선생님이 읽어오라는데 읽지 않았다라고 하고 읽지 않은 학생들 손 들으라 그러면은 괜히 기분이 그때 기분이 좋으면 좀 이상하겠죠. 그죠? 모든 사실들에는 그 사실들에 대한 평가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평가적인 마음을 우리가 정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정서에는
크게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평가적 차원이 있고요. 하나는 각성의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분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기준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어? 흥분된다, 그 다음에 안정된다 이런 게 있죠. 그래서 흥분될 때를 우리가 스프라이즈, 뭐 기쁨 이런 걸 이야기할 때는 흥분되죠. 그 다음에 분노 이런 거는 흥분되는 거죠. 근데 우울, 슬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우리가 차분한, 그러니까는 이렇게 각성가가 낮은 거죠. 그래서 정서라고 하는 것은 크게 이제 그 두 가지 차원의 평가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게 됩니다. 만약 이제 우리가 지금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아 그런 내용이 있구나, 그 재밌다 이렇게 여러분 느끼는 것은 바로 그게 정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그림을 보면서 와 멋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BTS 그 음악을 듣고는 굉장히 즐거워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정서에 해당을 하는 거예요. 그 정서와 언어와 지식과 심상이 함께 어울려져서 그 전체를 아름답게 보는, 아름답게 느끼는 그걸 우리가 미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서는 우리에게 아름다움에 대한 마음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 네 가지는 모두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건데 눈으로 볼 수가 없어. 여러분들만 느껴요. 유일하게 이게 뭐냐면은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그러니까 생각을 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내용 자체는 못 보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밖으로 행동으로 표현을 할 때 비로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면은 자, 밖에서 환경에서 자극이 주어지면은 지각을 하고, 그 다음에 지각된 내용이 기억에 저장되고, 그 다음에 그걸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 정서가 느껴지고, 그래서 그 정서를 밖으로 표현하는 것. 이게 이제 인간의 마음의 변화입니다. 그죠? 그게 이제 우리 사회에서 기분이 좋은 거하고, 여러분들이 까마귀 하면 보통 우리가 그 좋은 새로 평가가 돼요, 나쁜 새로 평가가 돼요? 좀 우리 사회에서는, 우리 문화에서는 까마귀 하면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죠. 네. 요즘 뭐 까마귀도 보기가 힘드니까. 그런데 까치는 좋게 평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화적인 생각이야. 여러분들한테 누가 좋다 안 좋다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까마귀는 시커먼새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느낌을 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안 했을 거야. 근데요, 그건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미국 가면 반대야. 미국은 까마귀가 오히려 블랙버드가 좋은 새고 까치가 오히려 별로 좋지 않는 색이. 그게 뭐냐면 문화의 차이예요. 그래서 이 문화라는 건 무섭다. 문화에 따라서 우리가 마음이 어떻게 다르냐, 그거 굉장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중동에 가서 여성들이 이렇게 차도로, 그러니까는 이걸 그 얼굴을 가리지 않고 다니면은 큰일 나는 거죠. 우리는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러나 그거는 그 문화예요. 그죠? 문화란 것만큼 이 벽이 심한 것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이지만은 문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그 문화를 결정해주는, 심리학에서 문화적인 이렇게 평가나 문화적인 어떤 그 벽을 만들어주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랭귀지입니다. 언어입니다. 여러분들 물론 어디에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죠. 예. 대한민국에 아닌 학생이 있나 지금?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곳은 뭐야? 물리적으로 로케이션, 위치에 해당하는 거지. 예. 그 다음에 언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한국어. 이 두 가지만 모여도 뭐가 만들어지냐면 문화라는 게 만들어진다고.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사용한다는 것, 이 속에 그 속에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문화적인 요소가 들어있고 거기에서 어떤 단어를 사용하느냐, 그 다음에 그 단어의 의미가 뭐냐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안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은 이 물리적인 그 공기 없이 살 수 없듯이 바로 문화를 갖지 않고는 살아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제 선생님이 강조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앞에서 지각을 배웠고 언어를 배웠고 언어를 이제 배울 거고 그다음에 이제 기억을 배우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기억에 들어 있는 기억의 구조 그다음에 그 지식 자체는 자세히 말씀을 안 드렸지만은 이제 그런 연관된 내용들을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이제 그 동영상으로 올려드린 내용에서는 동영상에 아까 이게 그 나동채군 네. 동영상에서 언어와 관련해서는 언어를 몇 개 언어도 뭐로 언어에 대해서 무엇과 무엇으로 구분을 했죠? 철자, 음원, 아니 그거는 이제 언어의 수준이고 언어를 예. 크게 언어의 무엇과 무엇으로 나누었죠? 잘 모르겠습니다. 뭐 들었니? 혹시 들었던 학생 중에서 단어와 개념. 그거 말고 그 구분 말고 구조와 과정입니다. 그렇지 구조와 과정이죠. 그러니까 구조는 언어의 구조는 지금 이야기한 단어 이런 것들 다 언어의 구조 속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언어의 구조는 심리학 것이다, 심리학 것이 아니다. 지금 누가 대답했지? 심리학적인 게 아니라 언어학적인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뭐가 언어학적인 거고 뭐가 심리학적인. 구조가 언어학적인 그렇지. 거고 언어의 구조를 과정이지. 이야기할 때는 언어학에서 그 구조를 구조에 관련된 이론들을 통해서 그 구조를 만들어낸 거야. 그럼 심리학에서는 언어를 뭘로 본다고 이야기를 하더나? 하나의 정보로 보신다. 그렇지. 정보 혹은 자극으로 본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언어 자체의 구조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심리학은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뭐가 관심이 있겠니 그러면? 언어가 갖고 있는 그 구조가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게 관심이 있는 거지. 그러면 아까 앞에서 우리가 기억의 구조가 있듯이 기억의 구조는 어떻게 됐니? 감각기억, 단기기억, 장기기억 이렇게 구조로 나눴지. 기억나요? 왜 대답이 네. 없어 전부 다? 예. 그러면은 거기에 기억 속에 기억이 작동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항상 내용물이 필요한 거야. 그 내용물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지. 지금 조금 전에 선생님 내용물과 관련해서 그게 표상이야. 내용물과 관련해서 지각적인 신상, 그 다음에 기억의 지식, 그 다음에 언어의 상징, 그 다음에 정서적인 감정의 평가, 그 다음에 사고 이런 것들이 다 마음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수준이 되는 거야. 다양한 수준 혹은 차원으로 기억에 저장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사과라고 하는 글자도 마찬가지야. 사과하면은 그거를 우리가 자 보세요. 사과하면은 이걸 어떻게 우리가 분해할 수 있어? 자 누가 최윤이? 누가 들었더라? 응? 또 들었던 사람 손 들어봐. 최우영 들었나? 요 손 다시 내려. 네, 들었습니다. 김학의 씨 한번 이야기해 보지. 요 사과를 언어학적인 맥락에서 기억과 더불어서 언어학적인 맥락, 그 다음에 심리학적인 맥락, 그 다음에 앞에서 배웠던 기억과 관련해서 지식과 관련해서 한번 분해 하나 한번 해봐요.
갑자기 황당해. 어? 예. 누구 할 수 있는 사람, 할 수 있는 사람 한번 이야기해봐. 선생님이 저 점수 준다. 해보쇼. 우선 언어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한번 분해해봐.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응. 각각의 형태소 낮자로 그렇지. 시옷 한번 해봐 그러면. 그런 형태로 그래 해봐. 뭐야. 그러니까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네, 하지 마. 시옷 옳지. 시옷 옳지. 기역 옳지. 오 옳지. 아 옳지. 이게 뭐니? 이거 하나하나가 뭐야? 어? 이거 하나하나를 뭐라 그래? 자모라 그러지 우리나라에서. 너 국어 배웠니? 자네. 예, 근데 왜 다다 못해? 이게 자모지. 예, 그 다음에 자모가 어떻게 돼요? 모이지. 자, 요거 두 개 예. 모이면 어떻게 되니? 4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세 개가 모이면 어떻게 되니? 과입니다. 이걸 뭐라 그래? 단어. 이걸 뭐라 그래? 단 이걸 뭐라 그래? 단어. 어휘 단어. 이게 무슨 어휘야? 음절. 그렇지. 그럼 요 두 개가 모이면은 단어. 이게 명사기 때문에 이거는 어근이라는 표현을 안 쓰지만은 이게 일종의 형태소가 되는 거지. 그 형태소하고 이거는 단어하고가 같은 경우죠. 그래서 단어가 된다고. 그럼 이렇게 분해하는 거를 뭐라 그래? 어디에서 이렇게 분해를 하니? 언어학. 그렇지. 언어학에서 이야기를 하지. 그러니까 이 언어의 뭐야? 이게 바로 언어의 뭐야? 구조. 뭐야? 구조. 그렇지. 구조지. 구조는 어떤 모양을 지니고 있다? 어떤 형상을 하고 있다? 구조는 위계적. 형태. 옳지. 위계적이지. 그러니까 사과를 거꾸로 놓고 한번 봐봐. 사하고 과하고 나누고 사는 이렇게 음줄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이 자모로 이렇게 나눠지고. 근데 우리는 자모 이퀄 음절이 돼. 근데 영어는 뭐가 들어가니? 철자법과 어문적. 그게 철자하고 어문이 같아 달라. 영어는 다르지. 영어는 다르잖아. A 하면은 A로 발음될 수도 있고 R로 발음될 수도 있고 E로 발음될 수도 있고 발음이 여러 가지 있어 없어? 있어요. 우리는 사과에서 아가 오로 발음이 돼 안 돼? 안 돼요. 그렇지. 안 돼요. 우리는 철자하고 자음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일치하는 언어야. 그래서 영어보다는 훨씬 구조가 간단하지. 그렇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 있지. 뭐가 있니? 고등학교 때 배웠잖아. 뭐가 있니? 빨리 이야기해봐. 응? 이렇게 그 강의에 동참을 안 할래? 김한결, 네. 빨리 이야기해봐. 응? 자모가 음절과 같이 발음이 일치함으로써 생기는 현상. 어떤 게 있니? 수상해. 뭐가 자 단서 기억 단서 뭐니? 뭐니? 어? 참 동화. 자음 동화가 어디 있냐 너? 자음 접변 또
모음 음, 동아지. 또 하나 뭐야? 배웠니 안 배웠니? 응? 학교에서 이런 거 안 가르쳐? 이게 이제 뭐 때문에 발생하는 거냐면은 바로 글자하고 음절하고가 일치를 시키다 보니까 글자 사이에 자음이 만났을 때 글자의 형태가 바뀌는 거. 그 다음에 모음끼리 만나면 같은 모음 형태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 다음에 구개음화 이것도 이제 하나의 현상이죠. 이런 게 나타난다고. 그렇지만 이거는 극소수고 우리 한글은 자모의 그 철자하고 그 다음에 음절이 같은 현상이에요. 영어하고는 그런 면에서 구조가 달라. 자, 그러면은 이게 사과라고 하는 거를 이제 심리학에서 보면은 심리학은 뭘 본다 그랬지 아까? 뭘 본다 그랬어? 정보, 그렇지. 언어의 뭐? 정보와 과정. 그렇지. 심리학을 과정으로 본다는 거는 마음 자체가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프로세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심리학을 하면은 잊어버리면 안 돼.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은 한 조건에서 다른 조건의 변화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작동한다는 것은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과정에는 뭐가 있겠니?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이 하나 있겠지. 그게 뭐야? 그걸 뭐라 그래? 이해라고 이야기해. 이해, understanding.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를 밖으로 내보내는 걸 뭐라 그러지? 산출이라고 이야기를 해. 그러면 이해와 산출을 우리가 거기에 명칭을 과정을 붙이면은 심리학은 언어의 이해와 산출의 과정을 연구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에 이제 두 가지가 더 들어가지. 하나는 언어의 습득의 문제가 있어. 액퀴지션. 우리가 학습에서 습득을 배웠지, 그지? 언어가 어떻게 학습이 되느냐 하는 문제. 그럼 이게 왜 중요하니? 습득이 유전적으로 되느냐 아니면은 환경적인 요인이냐 이거에 따라서 유전과 환경의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지. 그래서 습득 자체는 심리학보다는 언어학에서 주로 많이 언제 언어가 습득이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은 오히려 이쪽에 더 많이 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어? 언어가 기억에 어떻게 저장되느냐. 그러니까 언어의 표상에 대한 문제가 다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라고 했을 때는 이해는 뭐가 될 수 있어? 이 자모를 처리하는 동안에 어떤 이해가 나타날까? 음절을 이해하는 동안에는 어떤 과정이 일어날까? 단어를 이해할 때는 어떤 과정이 일어날까?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요 사과만 이야기를 했지. 사과는 여기에 표현되지 않은 언어학적인 명칭이 있다. 뭐고? 이게 문장에 들어가면 뭐가 되니? 문장에 들어가면은 이거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 얘 사과를 새로운 명칭이 붙지. 무슨 명칭이 붙니? 그걸 뭐라 그래? 분사. 품사. 품사를 누가 품사를 했노? 누가? 품사라는 학생이 누구? 최윤희입니다. 손 들어봐. 지금 여기 그 가려서 내가 지금 명칭 이름이 안 보인다. 누구냐? 품사. 최윤희입니다. 최윤희. 자, 품사를 영어로 뭐라 그러니? 그것도 알아야지.
워드 클래스지. 네. WC 하니까 이상하다, 그지? 워드 클래스인데, 자, 이게 의미가 뭘까? 이거 지금 품사는 사과는 품사에 뭐가 해당을 해? 명사예요. 자. 그렇지. 그럼 영어에서 명사는 어디에 나오니? 앞에. 주어. 네. 그지? 응. 네. 또 어디에 나오노? 목적어. 혹은 목적어. 동사에는 나올 수가 없지, 그지? 근데 이게 뭐냐면은 문장에서의 역할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사과는 맛이 좋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거는 문장이 되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은 여러 개의 단어가 묶여질 때 나타나는 문장, 단어들 간의 연결 관계를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통사라고 이야기하죠. 통사. 이게 문법이야. 물론 여기에 자모, 음절 이것도 다 문법이지만은 보통 우리가 문법이라면 그 뭘 이야기하냐면 이 통사를 이야기한다고. 신텍스. 선생님이 동영상에 여기까지 이야기했니 안 했니? 나동채. 네, 했니 안 했니? 했습니다. 했지. 하셨습니다. 그럼 예. 나 더 이야기 안 해도 되지, 그지? 예. 이제 안 해줘. 자, 204페이지로 오너라. 204페이지 오면은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니? 사고. 야, 우리가 여기 이제 선생님이 이 장에 들어오는 내용으로 단락을 쓴 게 나오죠, 그죠?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야? 인간에게 영향을 미친 역대의 발명품은 뭘까?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니? 컴퓨터? 스마트폰? 손 들어봐. 전기. 응? 전기. 또 다른 사람 또 역대 발명품이 한번 이야기해봐라. 크게 해봐요, 크게.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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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여기 지금 예로 든 것도 있잖아. 불. 10대 발명품 안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거는 다 뭐가 있는 거야? 형체가 있지, 그제? 그 다음에 그 전기나 스마트폰은 내가 먹을 수 있냐 없냐? 못 써요. 그게 다 유형물이라고. 유형물. 그 도구죠. 도구야. 인스트루먼트지. 그거는 다 물질적인 인스트루먼트야. 물질적인 도구라고. 근데 언어는 물질적인 게 아니고 이거는 물질과 정신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갖고 있는 스마트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하고 공부하고 있는 이 컴퓨터에 언어가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 그 다음에 여기에 밖에 나와 있는 글자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 글자들을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언어가 있지. 그게 뭐야? 컴퓨터 언어잖아, 그지? 그 컴퓨터 언어 같은 거는 그것도 언어야. 그 언어는 인간이 그거는 자연 언어라고 하지 않고 그걸 인공 언어라고 그래. 그래서 언어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 자연 언어와 인공 언어.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라고. 그 프로그래밍 같은 것들이 다 인공 언어예요. 그러니까 알파고나 제로고나 지 아무리 똑똑한 AI도 뭐가 없으면 언어가 없으면은 구현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은 언어의 역할이 얼마나 크니?
심지어 언어가 어떤 역할까지 하냐면은 뇌까지 들어와 있다고. 언어는 언어만 담당하는 영역이 있어. 그게 어디죠? 좌측 척두엽이지, 그지? 그 좌측 척두엽이 망가지면은 말을 못하고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그게 브로카 에어리어, 베르니케 에어리어라고 하는 그 영역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손상이 되게 되면 우리가 말을 못해요. 글도 못 써요. 못 알아듣고 의미를 파악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그 정도로 언어는 우리에게 있어서 역할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또 언어에 대한 우리의 속담도 있잖아. 말 한마디 잘하면은 뭘 갚는다? 천년빚을 갚는다. 천년빚. 그게 뭐냐면 언어를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심리학에 관심이 있을 때 보면은 임상심리학 혹은 상담 심리학 여러분들은 다 대부분 그 두 개 심리학밖에 모르지 않니? 심리학은 주로 그 두 가지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 그래 안 그래? 그렇다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 다 여러분들은 누굴 보고 온 거야? 프로이드를 보고 온 거 아니야? 훈트 알고 온 학생이 있어요? 이제 요즘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 예. 근데 봐봐라. 여러분들 임상심리학에서 진단 도구들, 지능검사, 성격검사, 흥미검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검사들, 검사도구, 불안검사, 검사들의 구성 요소가 뭐니? 그게 문항이 없으면은 검사가 돼, 안 돼? 돼요. 그 심리검사에 언어가 빠지면은 와장창 쓰러지지. 그 다음에 상담을 할 때도 마찬가지야. 상담은 결국 뭐야? 내담자와 상담자 간의 뭐야? 커뮤니케이션이지. 그럼 그걸 뭘로 하니? 뭐 마이크로 하든 뭐 SNS로 하든 그게 언어가 빠지면 어떻게 되겠냐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 심리학을 하는 데 있어서도 소외를 시킨 거. 그러니까 언어 자체를 이렇게 선생님처럼 강의하는 교수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이 언어 전공이야 사실은. 인지심리학 전공이죠. 그래서 이 언어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우리나라에서는 연구를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교수들 중에서는 연구를 가장 많이 한 교수 중에 하나야. 근데 언어 공부를 제대로 못하면은 상담도 언어가 들어가 있죠. 임상도 검사 도구에 다 언어가 들어가 있죠. 그에 대한 이해를 하고 안 하고 차이가 있겠냐 없겠냐? 크겠죠, 그죠? 그래서 언어는 그 밑에 나오지만은 자 여기 지금 이 장에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 단어들이 뭐냐 하면은 204페이지 첫째 패러그래프 맨 밑에 보면은 thinking이라고 있지. 사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다음 장에 위에서 다섯째 줄에 심상이라고 있지, 그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다음 패러그래프 두 번째 줄에 언어가 있죠? 예. 예. 요것들이 이제 이 장의 핵심 개념입니다. 근데 그 세 개 중에서도 뭐가 중요하냐면은 사고와 언어에 대해요. 그래서 이 장에는 205페이지에 보면은 사고의 유형과 과정이라는 절이 있고, 자, 그 다음에 218페이지에 가면은
언어의 이해와 산출이라고 하는 장이 있었어? 있어요. 있죠.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절이 뭐냐 하면은 229페이지로 가보세요.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언어와 사고의 그렇지. 이게 언어가 인간이 생각을 먼저 했을까? 언어가 먼저 만들어졌을까? 생각. 그렇지. 생각이 먼저 만들어진 거는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데 이제는 언어가 등장을 하면서 그 언어가 오히려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주장이 2000년 초반에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거는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은 굴러온 돌이 뭐야? 박힌 돌을 핸들 빼는. 쫓아내는 거야. 빼내는 거야.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 현상을 일으키는 장본인이 누구냐 하면 언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인지 체계에서의 언어와 사고 프레임을 요것도 이제 선생님이 그린 건데 이걸 딱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그 선생님이 동영상에서는 어문 철자, 의미 처리, 통사 처리 요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어 심리학과 관련된 내용을 선생님이 설명을 안 했는데 먼저 이 책의 차례가 사고부터 나와 있으니까 오늘은 사고부터 쭉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언어의 구조에 대해서는 동영상으로 선생님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사고의 나머지 부분하고 그 다음에 언어의 심리학 부분하고 그 부분을 아마 동영상으로 선생님이 제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언어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204페이지로 와서 언어가 인간에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맨 밑에 줄에 뭐가 있니? 두 가지 정신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돼 있죠? 찾았습니까? 예. 거기 보면은 불의 의미를 기억에 저장하고 생각하는 표상의 기능. 표상이란 말은 말 그대로 리프레젠테이션이에요. 다시 제시된다는 거야. 그 제시되는 건 어디에 제시되는 거니? 환경에 제시되는데 환경에 제시된 표상이라는 글자를 기억에 저장하면은 다시 제시되는 거지. 누구한테 제시되는 거야? 나한테 제시되는 거지. 그래서 표상이란 말을 쓰고 표상을 영어로 표현하면 리프레젠테이션이에요. 이건 잊어버리지 마시고 또 하나 언어가 갖고 있는 중요한 기능이 뭐냐 하면은 전달 기능이야. 그걸 다른 말로 소통 기능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래서 뭐라고 돼 있니? 커뮤니케이션. 주고받는 거야. 그러니 봐봐. 언어라는 것이 인간에게 뭔 역할을 하냐? 생각을 하는 내용을 만들어줘. 그래서 언어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냐 없냐 하는 것이 그 사물을 이해하는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좀 이따 그거는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 두 번째는 자기 혼자 아무리 생각하면 뭐해? 다른 사람과 그 생각을 나눌 수 있어야 되지. 바로 그게 소통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언어하면 두 가지 기능이 탁 떠올라야 돼. 하나는 표상의 기능, 하나는 전달의 기능. 그러니까 표상의 기능을 다른 말로 하면은 지식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기억이 저장된 거니까. 그 다음에는 전달의 기능이라는 것은 이거는 상당히 사회적, 그 다음에 문화적, 그 다음에 그 인간과 인간의 네트워크, 그러니까 소셜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라고. 그걸 기억하고 계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 줄 이제 이 장에 이제 첫 번째 장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제 사고입니다. 사고. 사고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생각을 사고라고 하는데요. 심리학에서는 크게
네 가지 유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 그림이 20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사고를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뭘 하냐? 첫 번째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의미를 모르면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고를 하기 위한 가장 전초적 어떤 전제가 뭐냐면은 내가 그 사실에 대한 의미를 아느냐 모르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사물이나 사건에 대한 의미 체계를 뭐라고 하냐면은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컨셉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봐, 우리가 지각은 뭐라고 하죠? percept죠. 예? 지각은 percept죠. 네. 개념을 뭐라 그래? 컨셉. 컨셉트라고 그러죠. 이 뭐야? 칸이라는 것의 의미는 뭐야? 이거는 perceive하다. 그러니까는 외부 환경을 수용한다라는 의미고, 칸이라고 하는 건 뭐야? 수용된 의미들을 총체적으로 통합한다는 의미죠. 이게 뭐냐면은 컨셉트가 다른 말로 하면은 미닝이야. 의미야. 그러면은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의미를 나타내게 하는 뭐? 어떤 단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사물, 오브젝트. 사물이 있어야 돼.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사과도 바로 사과에 대해서 이 글자를 아는 것, 그 다음에 사과라는 것이 어떤 모양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들이 바로 사과에 대한 컨셉트입니다. 자, 그럼 컨셉트가 있다. 의미를 안다라고 했을 때 또 하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사과를 안다라는 것은 사과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러지? 응? 그걸 속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속성을 알아야 돼. 그러면 사과를 알면은 사과인 것과 사과이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지. 그래 안 그래? 그래요. 바로 그게 구분이 안 되면은 세상은 혼란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양을 가진 게 사과도 있고 뭐도 있니? 네. 또 모양은 거꾸로 돼 있지만은 이 밑에다 이렇게 돼 있는 감, 토마토 이런 것도 다 이런 비슷 둥글둥글한 게 모양이잖아. 둥글다. 그지? 그지? 네. 그래 안 그래? 그래요. 그러면 요것들을 구분하는 거를 뭐라 그래? 사과인 것과 사과인 것이 아닌 것을 구분하는 그 개념을 우리는 뭐라 그러지? 응? 응? 범주. 이걸 뭐라 그러니? 카테고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생각을 하려면 뭘 갖고 있어야 돼? 개념과 뭐 범주를 갖고 있어야 돼. 이게 없으면 생각을 할 수가 없어. 다른 말로 하면은 생각의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자, 그게 하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206페이지 보면은 개념과 범주가 있는데 개념과 범주를 다른 말로 하면은 뭐라 그래? 맨 밑에 줄에 봐. 맨 밑에 가봐. 뭐라고 돼 있니? 의미적 표상이라고 돼 있지? 예. 그러니까 아까 어느 표상을 제공해 주는 거는 뭐가 표상을 제공해 준다? 표상의 유형에는 어떤 게 있다고 했어? 가장 물리적인 모양. 뭐니 그게? 사고. 심성. 또 명제. 오형. 응?
사고. 사고는 그거는 표상이라고 이야기를 안 해요. 표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를 나타내는 것. 즉 형태는 뭐야? 바로 그 오브젝트지. 대상이나 사물, 혹은 사건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사물들이 우리 기억에 어떤 방식으로 들어가 있냐면은 어떤 형상으로 어떤 표상의 형태로 들어가 있냐면은 207페이지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상위 수준, 기본 수준, 하위 수준. 요게 표상의 수준이야. 그래서 밑에 있는 개념 하위 수준에 있을수록 구체적인 정보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해 준다고. 이거는 어디에서 나온 거와 비슷하니? 기억 표상하고 비슷하지,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 안 그러니? 그러니까 이 사고를 하려면 뭐에 도움을 받아야 돼? 기억에 저장된 정보들을 사용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고가 다른 말로 하면 뭐야? 기억에 저장된 정보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뭔가가 이제 일어나야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의미고 의미에 해당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사고가 되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사고를 하는 거야. 모르면 사고가 안 돼.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심리학을 안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선생님하고 강의를 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은 의미를 다 파악을 해야 돼. 안 해도 되겠어? 되겠니? 안 되겠니? 왜 대답이 없니? 이거는 그냥 필요 조건이 아니고 이거는 무조건적이야. 학습에서 배웠던 무조건 자극이야. 여러분들이 심리학을 하려면은 이런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심리학을 할 수가 없어. 왜? 의미를 모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겠니? 심리학에 대한 생각을 하겠니? 그럼 이 의미는 다 어디에 저장돼 있다? 기억에 저장돼 있는 거야. 그럼 기억에 저장돼 있는데 그 기억에 저장돼 있는 내용들 중에서 어떤 표상의 형태를 지니고 있냐? 심상이나 언어적인 형태로 돼 있는 거야. 그걸 모르면 안 돼. 그래서 심리학의 용어, 선생님 그래서 이 강의 시작할 때 뭐가 중요하다 그랬니? 심리학의 용어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선생님이 누누이 강조를 했죠. 그게 없으면은 심리학에 대한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 생각들을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뭘 하고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돼?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생각할 수 없는 거지. 왜? 나 심리학 그걸 모르겠는데 잘 이해가 안 돼?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는 거기에 뭐가 있다는 이야기야? 목표.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고 호기심이 있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해결이 안 된 거야? 내가 아는 게 뭔지가 불분명한 거지. 그지? 그럼 나는 내가 어떤 걸 설정하게 되죠. 뭘 설정하게 돼? 그걸 알아야 되겠다. 그게 뭐야? 문제 해결이에요. 그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목표가 있어야 돼. 인간에 있어서 목표 없는 행동은 없습니다. 목표가 없이 행동을 하면은 행동이 멋있지가 않아. 행동이 빨라지지가 않아. 행동에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밖에 날아다니는 새도 그냥 막 날아다니는 것, 뭐 송창식의 노래에 뭐 날아가는 의미도 모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송창식이 무식한 거야. 의미를 왜 몰라? 그거 날아가는 목표가 없으면은 안 날아갑니다. 새들이. 그래서 옛날에는 그 심리학을 깊이 생각하기 전에는 우리가 이제 선생님이 그 대학 다닐 때 나온 노래들이니까
그 노래 가사가 멋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무식한 표현이야. 그래서 이 사고를 하려면은 반드시 목표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뭘 가져야 돼? 심리학적인 사고를 하려면은 목표, 심리학을 알아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설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고의 과정들을 수행해야 돼. 그게 문제 해결이에요. 그 다음에 그 사고를 하는 과정은 두 가지 유형이 있어. 하나는 주목구구식, 그걸 휴리스틱이라 그래.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알고리즘적인, 그러니까는 법칙적인. 법칙적으로 하는 거를 다른 말로 하면 논리적이라고 그래. 여기 보면은 자유라고 돼 있죠. 이 자유가 아니고 사유야, 사유. 이 출판사에서 잘못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사고를 한다면은 논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 논리적인 사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역적인 사고와 기납적인 사고. 이것들을 이런 방식을 할 수 있어야 체계적인 생각을 해 내려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생각을 한다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듣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판단과 결정이야. 이게 뭐냐면은 사과와 배가 의미가 같을까 다를까 판단을 해야 돼. 그리고 결정을 해야 돼. 결정이라는 것은 다르다, 같다. 나의 목표가 뭐지? 이것이냐 저것이냐 판단을 해야 돼요. 내가 심리학자가 될 거냐 되지 않을 거냐 판단을 빨리 해야 됩니다. 심리학자가 되겠다, 심리학을 전공을 하겠다 라고 판단을 하면은 지금 선생님하고 이야기하는 이런 내용들은 아주 일상적인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공부할 게 많다고. 그래서 사고라는 거를 이제 그냥 생각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했지만은 생각을 하려면 우선 뭐가 있어야 된다? 이 세상에 대한 의미를 모르면은 여러분들이 거기 사고하려고 하는 내용에 대한 내용이 없으면은 사고가 안 돼. 그 다음에는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과정을 논리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은 빠른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사고입니다. 사고는 그냥 생각한다는 것이 그냥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니야. 생각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 필요 조건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있을 때 사고가 되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심리학적인 사고를 한다라고 했을 때 뭐가 있어야 돼? 심리학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심리학에 대한 문제를 느낄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한 논리적인 접근이 가능해야 돼. 그리고 어느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질문을 할 수 없는 거는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아는지 뭘 모르는지를 모르는 거지. 그거는 내한테 개념이 없는 거야. 자, 그런 내용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 책에서 그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선생님이 이제 그 설명을 요거는 직접 선생님하고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서 사고에 있는 1번부터 4번까지는 일단 그 다음 주 지금 이 시간에 선생님하고 수업을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가냐면 일단 218페이지를 보세요. 218페이지 가보면은 언어의 이해와 산출이 있죠? 있어요? 네. 거기에서 이제 언어의 구조를 선생님이 그 다 설명을 했잖아. 그래서 219에서
221까지의 내용은 222페이지까지의 내용은 선생님이 동영상으로 설명을 해 줬기 때문에 후반부 동영상은 일단 언어와 사고의 좀 전반적인 내용을 일단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듣고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 그 언어와 사고의 앞부분의 구체적인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게 안 들어갔을 거예요. 아까 언어와 사고의 관계에 대한 언어 상대성 가설. 그러니까 229페이지 쪽에 나오는 내용이 선생님이 그 다음 주에 강의로서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동영상은 언어와 사고의 2에 대해 해당하는 부분을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는 들어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고구에서 빠진 부분들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요번 주에 올라가 있는 동영상하고 오늘 올라가는 동영상하고를 듣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 하고 그 내용들을 총체적으로 다음 주에 이 시간에 선생님하고 같이 논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자, 첫 번째는 일단 오늘 시간에 그 강의한 내용과 그 동영상 지금 동영상으로는 그 앞에 아마 그 사고의 내용과 관련된 것들이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동영상을 듣고 다음 시간에는 언어와 사고의 내용들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설명하지 않은 부분하고 그 다음에 동영상에서 빠진 부분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아까 여기처럼 사고를 하려면 궁금해야 돼.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고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음 주에는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일단 그 더 이상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 안 돼서 그까지만 그 강의를 오늘은 요까지만 강의를 하고요. 그 추가적인 내용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직접 요 내용들을 다시 말씀을 드리고 또 실험과 관련된 것은 구체적인 실험도 소개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들었던 것 중에서 질문할 거 있나요? 잠깐 네. 되게 네. 엉뚱한 궁금증일 수도 있는데요. 이게 사고를 하기 위해서 언어로 출발이 돼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언어가 먼저 돼야 될 건 아니지. 예. 언어가 학습되지 않으면 이게 사고 능력이나 기억 그럴 수는 있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그렇지.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론이 있어. 언어와 사고가 같이 일어나야 된다. 그 다음에 언어가 먼저다, 사고가 먼저다. 이런 이론도 있고, 언어와 사고가 독립적이다. 이런 이론도 있고. 아직 어느 것이 더 옳다고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언어 없이 사고를 먼저 진행을 하는 절차가 일단은 일어날 필요는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은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에 보게 되면은 이제 발달에 나오겠지만은 언어를 말하기 전에 언어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뭐가 일단 구성이 돼야 되냐면은 언어적인 구조가 만들어져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어를 배울 때 발성 구조가 미리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그래서 옹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 옹알옹알 하는 소리가 아무것도 아닌 소리지만 그게 언어를 하기 위한 신체적인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릴 때 그 언어 구조가 잘 안 돼 있으면은 커서도 언어의 발음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은 일단 사고가 먼저냐, 언어가 먼저냐 하는 것은 아직 완결판은 없어. 그러나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어떤 사고를 할 때 언어가 없으면은 사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은 어떻게 보면은 인지를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먼저 하고 계십시오. 오케이? 네. 또 좋아. 이런 게 이제 그 강의를 이제 듣고 읽어봐야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는 거지. 또 궁금한 거 없습니까?
다 없나 보다. 자, 없으면은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잘 가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누가 안 나가는지 한번 보자. 빨리 나가. 제일 늦게 나간 사람 5점 감점. 왜 안 나가잖아. 이거 안 나가지. 안 나가. 정기주 안 나갔는데 지금 문호는 누구야? 김문호? 이거 켜놓고 어디 갔어? 김문호. 정기주. 봐봐, 이거 없어. 얘네들은 결석이야, 결석.